썩빌 얘기를 좀 금방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네네. 이 썩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더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재개발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 중에서 가격이 싼 빌라, 그 중에서도 썩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바에는 그렇죠. 썩빌 들어가지 말아라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이 분야 전문가인 우리 흥부님께서는 그냥 썩빌 얘기하면 다 그냥 썩빌 다 퉁쳐서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설명시켜 주시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2020년 710 대책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도 썩빌에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공시가 1억 이하에 누구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취득세 중과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 중과가 안 되는 공시가 1억 이하짜리를 찾으러 투자자들이 막 몰려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서울 썩빌의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공시가 1억 이하 찾으러 막 다녔었으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시가 1억 이하짜리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근데 이게 그래프가 쫙 오르다가 작년도 9월에 이제 대출 규제 나오면서 아파트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있잖아요. 네. 똑같이 썩빌 시장도 소강 상태로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결정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 이제 작년 5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걸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모를 진행을 했고 작년 12월 28일 날 그 최종 후보지가 막 발표가 되면서 네. 빌라들을 막 서울시에서 밀어준다고 하네? 라고 얘기하면서 조용하던 썩빌 시장이 이제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로 들어서면서 이 시장이 재편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워낙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네. 710 대책 이후에 이렇게 올랐던 썩빌 가격이 네.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즉 여기가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은 더 올랐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여지없이 가격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막 나 썩빌 사서 5천 벌었다? 썩빌 사서 나 뭐 1억 벌었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데 네. 실제 보면 썩빌에 좀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요즘에. 네, 요즘에. 네. 다만 그거를 얘기를 못 할 뿐이에요. 아, 그러면 성공한 분만 조금 떠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다 확인을 하니까 네네. 막 썩빌이라고 사람들이 모아서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판단이 들었으면 여지없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그 화가라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화가. 네, 그 네네. 가격 확 띄워가지고 단타치고 빠지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작업이 된 곳들은 그쪽으로는 지금 좀 잘못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지금 보이고 있고 한 1억 5천, 1억 6천, 1억 7천에 샀던 빌라들이 지금 다시 다 예전 가격인 9천만 원, 1억으로 다 떨어져 내려가서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썩빌을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그냥 썩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변화할 수 있는지, 그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반드시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공시가 1억이라고 해서 그냥 가서 사면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스터디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화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화가. 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제가 썩빌에 대해서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가 그만큼 있고 또 그만큼 속이는 약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인데 네. 화가들이 그림은 안 그리고 네. 구역을 지정하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초기 재개발이라는 화가들의 작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톡 까놓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화가라는 세력들이 보면 뭐 정확히 말하면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사실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사기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화가라고 재개발 구역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화가라는 표현을 쓰고 네. 그 화가랑 같이 무리를 이루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보통 재개발 이슈가 아무도 없는 그냥 노후도가 좀 이렇게 충족되는 동네에 먼저 들어가서 네. 빌라를 500개, 1000개 심지어는 뭐 풀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재기를 해요. 몇십 채를 사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재기를 딱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화가라는 사람이 구역도를 그려요. 그런데 구역도를 그리는데 이걸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물건을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랑 협업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 모두가 아니라 한 두세 군데 정도랑 이제 협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일단 매집을 한 다음에 네. 여러분들 중개사에 가면 지도 걸려 있잖아요. 지도. 아, 그렇죠. 네, 지도 네. 어디나 걸려 있잖아요. 네. 네. 그 지도에다가 본인이 그린 그림을 프린팅을 해서 그걸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중개사 벽면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그냥 재개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보면 사장님 여기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여기 재개발 되는 거예요?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준비위원회 사무실까지 만들어요. 그 재개발 구역 내에. 네. 그럼 보통 보면 그냥 그런데 뭐 보증금도 필요 없지. 뭐 깔세로 가도 되는 거고. 뭐 보증금 뭐 한 500에 월세 한 2, 30이면 잡잖아요. 네. 그러면 사무실도 하나 얻어가지고 간판을 걸어요. 땡땡 재개발 준비위원회. 그리고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전화기 몇 개 갖다 놓고. 네. 그러면 보세요. 중개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도에다가 빨갛게 그림 그려져 있어갖고 뭔가 해 보여요. 갔더니 준비위원회 사무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러분들 아마 단톡방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플래닛 들어가서 노후도 충족하는 곳에 빨간 이렇게 그어갖고 막 단톡방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단톡방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고 블로그에 막 쓰고 심지어는 자동차를 랩핑을 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재개발 동의서 받습니다. 어디로 오세요라고 자동차를 랩핑을 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저는 봤고요. 플래카드 다는 거는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진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네. 요즘에는요 조감도도 그래요. 조감도까지. 네. 이렇게 크게 조감도를 그려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올 것처럼 멋지게 그려서 여러분들 준비위원회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중개사들한테 그런 거 프린트해서 뿌려놓고 100이면 99는 넘어가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은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화가랑 뒷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간단해요. 사모님 여기 그냥 갭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의 빌라 하나 사놓으세요. 지금 요즘에 서울 집값이 얼만데 이거 한 10년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자식 증여한다고 하나 묻어두세요. 이러면 거의 대부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 그렇게 얘기하죠. 지도에 구역 그려져 있죠. 준비위원회 사무실 있죠. 조감도까지 나와 있죠. 가격은 싼데 우리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죠. 네. 이러다가 이제 시세가 그러면 막 투자자들 몰려오고 막 몰려올 거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털고 단톡방 폭파하고 싹 사라져요. 그런 구역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의외로 많아요. 잘못해서 이제 여기에 딱 걸리면 그러면 팔지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곳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산을 스스로 보호를 하시려면 정말 거기가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추진을 하는 그 주체가 정말 진성인지 작업인지 이런 거를 조금 걸러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서필 투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필 투자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데 갔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넘어갈 수밖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흥부님 같은 경우는 네네. 딱 그거 보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세요? 제일 먼저 네. 여기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법에서 정한 요건.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네. 서울에서 재개발을 하는 요건과 네. 강원도 원주에서 재개발을 하는 요건은 분명히 달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그렇죠. 서울이 훨씬 도시도 크고 일자리도 많으니까 이 구역 지정 요건이 대한민국이 모두 다 똑같아 버리면 유연하게 뭔가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은 각 시도 조례에 다 위임을 해놨어요. 시도 조례에 있다. 예, 그래서 서울시는 구역 지정 요건이 이렇고, 뭐 인천시는 이렇고, 대전시는 이렇고, 그래서 각 시도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려울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대한민국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후도라는 거예요. 노후도. 네네. 이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네. 그 구역 내에 있는 전체 건축물 수 중에 3분의 2가 노후해야만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이 돼요. 조금 하나만 깊게 들어가면 그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면 30년 이상, 나머지는 20년 이상 이렇게 되면 노후하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도가 3분의 2가 맞아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고, 이 노후도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라는 데 박혀 있기 때문에 서울이 됐던 부산이 됐던 대전이 됐던 광주가 됐던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요건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도 조례에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조례 만들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서울을 보면 일단 면적은 10,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고요. 서울은 10,000제곱미터. 네, 물론 뭐 심의를 거쳐서 좀 작은 데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10,000제곱미터가 되고요. 이제 그거보다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 필지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맞아야만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호수 밀도라는 건 뭐냐면 1헥타르, 즉 10,000제곱미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사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호수 밀도가 60호가 넘어가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60호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좁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호수 밀도는 60호 이상이면 구역 지정 요건이 돼요. 그리고 접도율이라고 있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4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붙어 있느냐예요. 그러면 접도율이 30%라는 얘기는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주택이 30%라는 얘기고, 나머지 70%는 4m가 안 되는 도로에 접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앞에 도로가 1m인데 저기 골목 끝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불이 나요.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화재에도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범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접도율은 40%로 봐요.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주택이 40%가 안 되면 그만큼 좁은 곳에 모여 있는 곳이 많으니까 여기는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접도율 기준인 거고. 네. 마지막 과소필지는 우리가 사실 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갖고 땅이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상업지가 주거지역보다 비싼 이유는 여기에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은 땅의 효용 가치가 없겠죠. 그런 땅의 효용 가치가 없는 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를 갈아엎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에 있는 토지 필지 중에 과소 필지가 40%가 넘어가면, 건물을 막 이렇게 지을 수 없는 땅들이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는 거기를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거를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과소 필지거든요. 네. 서울은 보통 그 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얘기 다 드렸어요. 노후도가 맞고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 필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서울시 조례고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남 가시면 재개발 지역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성남은 이 세 개 중에 2개가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시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화가들이 막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를 좀 시연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오늘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사이트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URL 창에 가서 GIS Low라는 걸 치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네. 이렇게 공간정보 플랫폼이 나옵니다. 참고로 요거는 민간에서 개발한 사이트고요. 네. 사실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도 판단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렇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원래는 이제 공간정보 플랫폼을 제 수강생분들한테만 오픈을 하다가 네.
이게 잘못된 썩빌 투자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제가 조금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있는 플랫폼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엔터를 치고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용 설명서를 읽기를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가 나오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딘가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그냥 저는 오늘 우리 대표적으로 재개발 지역 하면 제일 유명한 게 한남 뉴타운인데 그냥 여기를 일단 한번 사례로 알려볼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중개사에 갔어요. 중개사 갔더니 이런 모양으로 빨간색 선이 그어진 지도가 붙여져 있다고 할게요. 네. 막 조감도가 나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간정보 플랫폼을 접속을 하시고요. 이 왼쪽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네. 이 중에 요거 구역 설정 버튼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딸까닥 클릭을 하면 네. 그려진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따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그리신 다음에 뭐 요 정도 그릴게요. 따라 그리신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면 네.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내가 그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 그 구역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테니까 똑같이 네네.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구역 확정 버튼이라고 있죠. 네네.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끝이에요. 자, 입지 분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네. 여기를 클릭을 하고 보면 토지 건물 분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걸 네. 클릭을 하면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만 메모를 해놓고 알고 계시면 지금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 건물 분석 클릭을 하면 요 밑에 이렇게 바가 나오죠. 네.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노후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상 노후도는 3분의 2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요 빨간 선 안에 있는 곳은 노후도가 얼마인지 볼게요. 네. 노후도를 클릭하면 94.22가 나오죠. 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상의 노후도 요건에 충족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빨간 곳 안에 있는 애들은 네.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밀지 3개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된다고요. 네네. 자, 바로 옆에 가면 호수밀도라고 있습니다. 네, 있네요. 네, 요걸 클릭을 하면 지금 76.6호라고 나와 있죠. 네. 제가 아까 60호 이상이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얘 76호죠. 네. 그럼 얘는 벌써 노후도랑 호수밀도 같고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서울시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에 호수밀도가 해당이 안 된다. 네. 자, 하나 옆에 가면 접도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거기 다 나오네요. 다 나와요. 네. 접도율 클릭하면 하나도 안 어렵죠. 음. 용어가 좀 어렵지 그 용어만 이해하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네. 접도율은 36.89%죠. 그러면 이 말은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주택이 36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죠. 네. 나머지 64채가 4m도 안 되는 도로에 접했다는 거니까. 네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과소필지. 그거는 여기 토지 형상이라는 데 있어요. 토지 영상이요. 네, 여기 토지 형상. 요것만 좀 말이 다르죠. 네.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똑같이 로딩이 됩니다. 사실 옛날에 이런 사이트 나오기 전에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판단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정말 좋아진 거고요. 아무래도 그런 사기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부적격 토지 비율이라고 나옵니다. 네. 요게 41%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과소필지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가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돼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빨간 데는 노후도도 맞고 네. 호수밀도도 맞고 네. 과소필지도 맞고 네. 접도 다 맞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네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잠실 쪽에 가면 네. 빌라가 되게 많아요. 그 석촌호수 쪽 밑으로. 삼전동. 네, 삼전동 네, 이런 이런 데. 쪽. 거기 아파트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여기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세요. 왜냐면 잠실이니까. 그 잠실이니까 이런 데다가 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9호선 있죠. 그렇죠. 위에 2호선 있죠. 석촌호수 있죠.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구역 설정 버튼을 누르고 네. 똑같이 그리면 돼요. 그냥 조금만 그려볼게요. 요 블록만 그려볼게요. 자, 요 블록을 그린 다음에 똑같이 엔터. 그러면 노란 색깔로 지도가 변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구역 확정 버튼을 누르고 네. 부룡님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화가들이 좀 많이 없어지긴 할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흥모님께서 정말 좋은 정보를 지금 오픈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아까 입지 분석에 가고 네. 토지 건물 분석에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밑에 쭉 나오죠. 제일 중요한 노후도부터 볼게요. 요 빨간 선 안에 같은 경우는 15.31%예요. 여긴 죽었다 깨나도 재개발 안 됩니다. 66.7에서 한참 못 미치잖아요. 네. 이거는 법 시행령이 바뀌지 않은 이상 시행령을 바꿔서 노후도 기준을 예를 들어서 10%로 하면 그때서야 되겠죠. 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여기는 재개발 절대 못합니다. 호수밀도 한번 볼게요. 호수밀도 딱가닥 클릭하면 103. 호수밀도는 굉장히 높죠. 하지만 노후도 요건이 안 맞잖아요. 네. 재개발이 안 됩니다. 딴 것도 한번 볼게요. 접도율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곳이 66.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40% 이하여야만 재개발이 되는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과소필지 볼게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 0%.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필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딱 하나만 호수밀도. 네. 근데 호수밀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수밀도, 접도율, 그다음에 과소필지 3개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고 네.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노후도인데 네. 노후도가 아까 일단 노후도가 안 맞아버리니까. 안 맞아버리니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재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적어도 이곳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얼마든지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렇죠. 화가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못하게 네. 화가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건데 또 꼭 화가뿐만 아니라 저도 지난장에 후반부에 용산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어요. 용산 엄청 뜨거웠죠. 그때 네. 국제업무지구 뭐 뒤에서 망하긴 했지만 네네네. 그 용산 얘기했던 게 막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서 또 이제 또 다른 화가들이 등장을 하는 이 시기에 아주 좋은 정보를 좀 제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